어제 이준석이 눈물을 흘리며 용산 책임론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뜬금없이 정부를 공격하는 내용이라 의아하다는 반응 일색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울고 때를 쓴다는 격한 반응도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준석이 출몰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유승민도 함께 출몰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에게 저주를 퍼붓었는데 어떤 발언들이 쏟아졌는지 잠시 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코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달아주시는 댓글들을 꼼꼼히 읽어봅니다. 댓글을 읽다 보면 저의 주장과 의견에 공감해주시는 댓글들도 있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가르침을 주시는 댓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남겨주시는 댓글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간혹 이준석, 유승민 등과 관련한 뉴스 영상이 올라갈 때면 굳이 얘네들과 관련한 뉴스 올려서 뭐하냐, 그냥 무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댓글을 올려주시는 분들 종종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얘네들과 관련한 뉴스를 준비할 때 제가 받는 스트레스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부분이 매끄럽고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반드시 이준석과 유승민을 도려내야 한다.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총선을 준비하고 치르는 과정에서 굉장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보다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겁니다. 지난 대선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 내부 총질로 대통령 윤석열이 아닌 대통령 이재명이 탄생할 뻔했습니다. 지난 탄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유승민의 내부 총질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됐고 대통령 문재인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 이준석과 유승민의 행태는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준석과 유승민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제는 이 둘을 처단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지층들 사이에서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 이준석이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제 이 소식을 듣고 어이없어 하신 분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이 눈물을 흘리며 용산 책임론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뜬금없이 정부를 공격하는 내용이라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한다길래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입장이 그 내용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성명석격 기자회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울고 때를 쓴다는 격한 반응도 나왔는데요. 우선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준석은 자기 자신과 과거를 반성하는 눈물을 먼저 흘렸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최고는 이준석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갈등적 관계를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안철수 의원처럼 어려운 선거인 걸 알면서도 여러 번 강서에 와서 헌신하고 고생한 분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놀리는 게 말이 되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원들과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난 것 같다며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는 많은 요구를 당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상범 의원은 특히 이준석이 회견문을 읽어 내려가다가 눈물을 쏟은 해병대 최상병 사망 수사와 관련해서 정부와 당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수사 외압 주장에 대한 굉장히 다른 목소리, 보이스가 있는데 그것을 마치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며 불쾌감을 드러냈고요. 이어 유 의원은 바로 직전에 소통관 1층 카페에서는 연신 웃는 모습을 보였다는 기사 내용도 봤다. 과연 그 진정성을 국민들이 받아들여줄지 모르겠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혀 색다른 분석도 나왔는데 이준석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연 것은 결별을 위한 명분쌓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장해찬 최고가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서울 노원병에 출마하겠다는 분이 노원에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있다면서 이준석이 노원병에서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노원병 공천받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장 최고는 말했습니다.
또한 유상범 의원도 당원권 정지가 내년 1월로 끝나는데 이준석이 당원권 정지가 해제되면 본인이 원하는 것을 국민의힘은 그대로 인정해 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거기서 전략공천만 3번 받은 분이기 때문에 3번 받아서 안 됐으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이나 유상범 의원이나 이준석이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 마이너스 4선을 예측하는 건 똑같은데 이미 한 지역구에서 마이너스 3선을 한 사람에게 또다시 공천을 주는,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보통 이 경우에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에 오르고 다른 경쟁력 있는 후보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게 보통인데요. 이준석과 관련한 최상의 시나리오는 더 늦지 않게 성상납 무고죄와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나 기소 소식이 총선 전에 나오는 것이겠고 그게 아니라면 노원병 지역구에 경선을 붙여 이준석이 떨어지는 시나리오가 아마 국민의힘에서 그리는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원과 지지층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총대를 맸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제명 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이 가는 곳에 유승민이 있다고 이준석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맹공을 퍼붓자 뒤이어 곧바로 유승민이 지원 사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과 유승민 이 둘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마치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오늘 유승민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 말을 요약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안 변한다. 국민의힘은 홀로 설 결심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짓거리였고요. 김기현 대표 관련해서는 본인 정치 인생을 위해 물러나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승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이미 레임덕이 시작됐다면서 식물 정권이라는 단어를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이거 저주 맞지요? 임기 초중반을 지나고 있는 대통령에게 집권여당 소속이라는 사람이 구청장 선거 하나의 패배를 계기로 레임덕과 식물 정권이라는 말을 운운했습니다. 아주 내년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탄핵한다고 달려들 그런 기세인데요. 자, 이래서 유승민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승민의 말을 받아 써주는 언론들이 있고 이게 어떤 식으로 보도가 되냐 하면 여권 내에서도 심각한 우려가 있다. 여권 내에서도 불만이 나왔다. 이런 식의 기사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개소리로 치부할 테지만 중도층 민심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게 저의 판단인데요. 오늘 유승민은 같은 방송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 변화를 위해 12월까지 역할을 해보고 그 이후에 떠날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유승민의 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비판하는 것을 떠나 전혀 새로울 게 없다.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보수의 혁신이니 새로운 보수인이 뭐니 하면서 유승민이 그동안 시도했던 정당들만 해도 두세 개에 이릅니다. 바른정당으로 시작해 새로운 보수당으로 끝을 맺었고 결국 지난 미래통합당 시절 슬금슬금 끼어들어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유승민은 유권자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 유권자들로부터 냉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처럼 실패를 자인해야 양심 있는 정치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승민 본인이 정치 체급이 엄청나게 큰 것 마냥 마치 나를 대우 안 해주면 당을 뛰쳐나겠다고 겁박이라도 하는 것 마냥 또다시 유승민식 야비한 정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진영에서 유승민과 이준석에 대한 비판은 의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지 오래이고 이제 이것을 넘어 이 둘을 그냥 내버려두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으로 그 화살이 옮겨가고 있음을 국민의힘이 제발 직시하고 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이 그랬던 것처럼 지난 탄핵 과정에서 유승민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데자뷰처럼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